자, 26학년도 9월 평가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피드백은 해봤어? 틀린 거에 대해서? 아직 안 해봤어.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맡으면서 이제 고3 문제에 대해서 고2 문제를 더 많이 봤지 사실. 그러다가 이제 고3 문제는 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알반 맡으면서 알반을 더 심층적으로 하면서 고3 문제를 계속 보게 됐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큰 학원 다녔을 때 그 평가원스러운 상대평가였을 때 막 1등급 98점, 2등급 막 92점 막 이랬을 때 그때 난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해석만으로는 진짜 풀 수 없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근데 이번 1등급 컷을 선생님이 어제까지 봤는데 이제 예상 컷이 이제 1등급 컷이 3%? 영어는 이제 점수로 얘기하지 않고 퍼센티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등급, 즉 90점 이상자들이 나올 수 있는 퍼센티지가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잘 낸 거거든. 작년 6월 모의고사 생각을 해보면 1등급 컷이 1.8%였어. 그러니까 1%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도가 어려웠고, 오히려 9월이 좀 쉽게 나와서 그 중도가 돼서 수능이 이제 적절하게 잘 나왔고, 이번에는 이번 6월 모의고사 1등급 컷 몇 퍼센트인 줄 알아? 맞아. 19.2%. 굉장히 높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3%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시험이 맞느냐, 그지? 19%와 3%의 그 이질감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학생들, 선생님들 평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최대한 그 주변의 어떤 인식, 상황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야, 이거 대입학부터 죽어났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반응도 다 똑같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함축적 의미 추론부터 한번 주요 문제 위주로 가보도록 할게. 3점짜리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 평가에 0점을 잡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수능도 요 정도 수준으로 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다? 첫째, 단어가 굉장히 이제 변수적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여기에서도 이제 frequenc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 나오나? frequency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빈도라는 뜻도 1번 뜻으로 쓰고 있지만 이제 그 주파수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단어 같은 것들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풀던 방식대로 한번 가보자고. 먼저 come back home again 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21번 함축적 추론은 이 내용을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부터 쭉 음악이란 소재에 대해서 이해를 쭉 끌고 내려온 상태에서 그래서 얘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 the same is true in music.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음악이 아닌 다른 소재에 대한 특징이 앞에 언급이 되었을 거야. 그게 미술이었지. 여기에서 색에 대한 인식이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동일화시켜가지고 유추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였어, 결국 이 글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려웠다고 얘기했던 문장들 중 하나였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음악은 종종 묘사되어져 having two dimensions,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한 가지 차원은 account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 이 주파수 내에서의 어떤 올라가는 어떤 소리를 담당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은 that accounts for 인식적 어떤 감각, 그게 인식적 감각에서 우리는 어떻다? 다시 원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할 때마다 우리가 double tones frequency, 그 톤의 주파수를 2배로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표현이었어. 이제 화면 올리기 전에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첫 번째는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정답으로 유추해야 될 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지. 이 인지적 차원. 거기서 우리가 다시 두 배로 올리면 집으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어떤 맥락에서 여기에서 쓰이는지, 색깔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간단하게 했어. 색깔의 특징을 얘기하고 음악도 거기에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부분부터가 이제 색깔이었는데 여기였죠 참. 그래서 이 현상은 lead to the notion, 개념을 이끌어. 이 순환적 개념이라는 걸 이끌어. circulatory, pitch, perception, 이 음의 높낮이에서의 어떤 순환이라는 개념을 이끌게 되며 and is similar to, 그게 뭐와 유사하냐면 색깔이라는 순환과 유사하단 말이야. 그러면 비록 빨간색과 보라색이라는 것이 for, 떨어져 있지. 어디에? 반대쪽 극단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디에? 연속체라는 거, visual frequencies, 이 시각적 주파수라고 해야 될까? 이 시각적 맥락에서의 연속성에 양극단 쪽에 있을지라도, 뭐에? electromagnetic energy라는 곳에서의 이 시각적 주파수의 어떤 연속체 양극단 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뭐로써? perceptual similar, 그게 유사한 형태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들은 뭐가 되는 거야? red and violet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과 보라색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보니까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어떤 우리가 연속체를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치? 그 연속체에 우리가 양극단 쪽에 얘네들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결국 어떻게 보이게 된다? 유사하게 보이게 된다 라는 거 아니겠어? 쌤, 저는 빨간색이랑 보라색 분명하게 구별되는데요? 아니, 필자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 바이올렛이 연속체의 양극단 쪽에 있을지라도 이걸 동일하게 보게 된대. 그게 음악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음악에서는 perceptual sense we've come back home again,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지적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 개념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잘 인지가 되셨느냐, 아니면 그래서 다시 인지적 차원에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또 위에 대한 설명의 완벽한 이해, 제대로 된 이해가 있었으면 이 두 번째 방법, 선생님 말하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어야 되는데 요게 어려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음악의 근본적인 어떤 자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 노트 네임이라고 하는데, 노트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음이라는 뜻이죠. 악보의 개 이름 했을 때 개 이름, 개 이름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개 이름이 반복된다. 여기에서 반복된다가 이제 컴백홈 아니겠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개 이름이 반복된대. because of 뭐 때문에? 인지적 현상 때문에. 어떤 인지적 현상? 상응하는, 뭐에? 더블링하거나 하윙하는 거야. of frequencies, 주파수를 두 배로 하거나 혹은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상응하는, 이런 것들에 상응하는 인지적 현상 때문에 반복되게 된다 이거야, 개 이름은. When we double, 우리가 두 배로 하거나 주파수를 절반으로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 그 개 이름과 함께 어떤 개 이름? 있게 되는 거야. Sounds remarkably similar. The ones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것과 유사한, 놀랍도록 유사한 하게 들리는 그 개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애들이 읽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 갑자기 아침부터 좀 빡센데,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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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지만 잘 있으셔도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반복된다라는 의미인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지만 있으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까지의 인지력을 고3들한테 끌고 올 수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어 결국. 그래서 이 관계성이 주파수의 어떤 비율 2대1이나 2분의 1, 그러니까 두 배로 하거나 반으로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이게 옥타브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 노래 선생님이 옛날에 또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락밴드를 좀 했었는데, 밴드에서 그 예전에 락은 이제 90년대 메탈 하게 되면 막 와! 막 이 소리 지르기에 어떤 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애들끼리 막 노래 잘하는 애들은 막 3옥타브, 2옥타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옥타브에 대한 정보만 있으셨어도 대강 사전 지식으로 인지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게 두 번째. 문제 풀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옥타브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1옥타브. 그 이후가 2옥타브, 3옥타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불리워진다. 옥타브라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서 어떤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that 뭐와 뭐 사이에 음악적 어떤 문화나 모든 문화, we know of,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has the 뭘 가지고 있어? 그 옥타브라는 것을 기본으로, 그 음악의 어떤 기반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문화에서나 그 옥타브라는 개념들은 다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뭐 할지라도 그것이 else common with, 공통점이 없어. 다른 어떤 음악적 전통에 공통점은 없을지라도 옥타브라는 개념들은 다 존재하지.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아까 읽었던 거네. 순환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는 아까 초반부에 나왔었던 게으름이 반복된다. 그 순환적 요소에 대한 얘기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인지가 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답률이, 형준이 이거 맞았니? 그래? 몇 번? 2번? 2번이라고 했지. 이게 오답률 1위였어, 결국.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return to the original note가 여기에서 틀린 거지.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알겠어요. 도가 이 1옥타브의 도와 2옥타브의 도가 다른데 결국 빨간색과 보라색의 그 색은 다를지언정 결국 인식은 어떻다? 같게 인지가 된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근데 얘는 오리지널 노트로 돌아오게 되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이게 돼버리니까 다시 1옥타브의 도가 돼버리는 거니까 원래가 틀렸던 거고. 그치? 2번이 정답이었죠. 3번이 노트에 named same, 그렇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개 이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음의 높낮이는 어떻게 들린다? 다르게 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컴백 홈 어게인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그렇다고 또 2번을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 오답률 1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이 글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었느냐를 나타내는 문제였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22번은 어떻게? 맞았어? 22번은 뭐 여기 어디야? must가 있었죠, 얘는. 우리가 이제 그 요지를 찾는 데 있어서 필자의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must, should, ought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부분에 요 premise 요 뒤쪽에 다른 부분이었나, 쌤이? premise behind the notion. 그렇지. 사회적 자본 뒤에 어떤 개념 뒤에 전제가 결국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그래서 social relations with expected returns. 그러니까 기대되어지는 어떤 보상과 함께 사회적 관계라는 것에 투자라는 거 말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얘기한 거, 강조한 거의 내용. 그렇지. 뉴 미디어,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렇지. 그 뉴 미디어가 우리가 어떤 커넥팅, 이 연결망의 도달, 즉 우리가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의 도달이 결국 매우 크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확장을 하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확장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됐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내 친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이 정도로만 보고 23번은 맞았어? 23번의 주제가 이것도 이게 A 구조, B 구조의 대립 구조라는 판단만 하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는데 먼저 B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 B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 by contrast 뒤에 이제 A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글의 대립 구조의 특징의 포인트는 뭐였다? 개인적 기억을 사용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었다. 그치?
여기 personal relationship. 이 바이오그래피의 대상, 즉 전기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그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이 앞에 내용이었지. 어떤 바이오그래퍼들도 개인적 기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지. 정답이 아니라 특징이 되겠지. B의 특징은. 그렇지? 표가 있으니까 부정문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서는 개인적 기억을 사용한다. 그렇지? narrator는 개인적 기억이 주요 어떤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차이를 얘기한 글의 구조가 유일하게 나온 게 1번이었죠. 1번. 그렇지? 개인적 기억의 역할을 different types of life storytelling, 이 삶의 이야기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의 차이점, 그렇지? 다른 유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의 구조였습니다. 24번은 24번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니까 보니까 형준이가 전형적인 부분에서 많이 오답이 있었네. 근데 고3들도 다 그랬어. 다 비슷한 케이스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100점 맞았던 애들이 보통 그 추세들을 보니까 100점 맞았던 애들이 보통 한 1등급 간당간당이나 뭐 안정권적 1등급 막 90점 막 저기 했던 애들이 80에서 막 70점까지 떨어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고3들 안에서도 고3 N수생이죠. 이번에 반수생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그런 범주 안에 다 놓여져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수도승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얘기로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도입부였어. 도입부. 그냥 단순 도입부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요 문장의 핵심이었죠. 요 문장이 기본적인 핵심이었기 때문에 요걸 뭐 잘 인지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이 모네터리스는 were 엔진룸이었다. 미들에이지스 때 좋은 거죠, 그렇죠? 중세 시대 때 이 수도원은 굉장히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뭐 기계실 뭐 이런 건데 핵심적인 역할이죠.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그 수도원의 어떤 활동의 가장 정점에 영향력의 정점에 이 수도원들은 제공을 했어. 지적 리더십도 제공을 했고, 뭐 철치에 그 다음에 civil government도 제공했으며, innovation of religious thought도 제공을 했고, practice나 뭐 나열치고 중요한 건 없으니까 medical provision까지, 교육, 시각적 문화, 아직도 안 끝났어. agriculture의 발달까지, 그지? 그러니까 나열치고 중요한 거 없으니까 이런 것들 뭐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엔진룸이다라는 걸 구구절절히 얘기한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뭐 계속 수도원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들의 활동의 정점, 수도원들 계속 수도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도원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했어. 1, 2, 3, 4, 5, 6, 7, 8을. 뭐 하면서 명백하게 관찰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으면 조금 이제 이렇게 됐던 거지. 옵졸브의 두 번째 때 뭐 있지? 그렇지, 맞아. 준수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그 넓은 그 공동체로부터의 자립적으로 부과하는 고립이라는 것을 관찰하다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부과한 고립을 준수하면서 지키면서 스스로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 했는데? 사회의 영향은 어마무지하게 높이 주면서 혼자 고립돼서 지냈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그 얘기만 구구절절히 했었던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장이 사실 도입부였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의 진짜 주제가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모든 거 다 어떻게 했어? 아이솔레이션으로 했어. 이게 핵심이었죠. 여기인가요? 좀 더. 그래서 이 밑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정답 포인트는 여기서 이미 나왔었고, 그래서 수도원들에게 있어서 수도원들이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이 because의 의미죠. 의도되었기 때문에 기능하도록 장소로서 set apart, 떨어진 장소, 이런 거. 이게 아이솔레이션의 이제 부연 설명이 되겠지, 그렇지? 세상과는 이제 동떨어져서 기능을 하도록 유도되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승려들은 헌신했어. 자기의 삶을 어디에? 영구적인 리드머스, 뭐 종교적 준수,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프레이어, 기도자나 어떤 연구로서 이런 것들로 계속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 프레이어, 또 기도자들이나 이런
praise, lay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나 칭찬 여기까지가 포인트죠. 종교적 어떤 여기네, 그렇지? 종교적인 어떤 기도자들이 결국 어디 중심에 있었어? 그 모나티시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종교주의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렇지? 수도주의. 이런 것들이 중심에 이제 놓여져 있었으며 또 버스 A and B 어떤 이런 삶을 따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외부적인 것들 둘 다 믿었어. 데디아라고. 이 승려의 삶이라는 것이 뭐로 이끌어진다? For the benefit of a wide society. 계속 그거네. 그러니까 계속 고립된 상태에서는 했었어. 근데 둘 다 결국 더 넓은 사회에서의 이점을 위해 승려들의 삶이, 수도원의 삶이 이끌어지게 된 거지. 마침 또 형준이가 또 수도승처럼 옷을 입었네. 춥니? 말을 해. 선생님은 약하게라도 11월 달까지는 에어컨을 틀어. 이 에어컨을 그만 틀어 하고 중앙난방에서 멈출 때까지 쌤은 튼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나머지는 쌤이 이제 해설지 받았지? 해설지 해석적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였다? 고립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또 고립적인 역할을 했다. 인사이더처럼 행동하면서 아웃사이더 같은 행동을 했다. 이 말을 담당으로 하고 있는 정답을 찾아주셨어야 돼. 그게 누구였다? 3번이었죠. 그렇죠? 떨어져는 있었어. 하지만 사회에 붙어는 있었다고. 그렇지? 이게 핵심인 거죠.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었긴 했지만 사회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게 바로 이 고독의 영광이었다. 그렇지? 고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윗글에서 아이솔레이션의 대체제라는 거, 그렇지? 그 단어라는 것도 잘 챙겨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봤고요. 29번 어법 문제. 어법 문제 맞았어? 이번 어법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 그렇지? 관계사 문제였고, 뭐 refer to 같은 경우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봤잖아. PP로서 나왔을 때는 물론 여기까지 밑줄이 쳐져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어쨌든 전치사 to에 as 명사 얘가 PP로 쓰였으면 이상은 없다. refer to가 한 세트로 묶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쓰인 PP였고요. 그 다음에 which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하는데 honey from the 잠깐만 그러면 명사인 것도 아니고 전명구가 honey를 꾸며주고 있는 상태에서 were blended together. 부사까지 해서 BPP로 끝난 문장이니까 우린 이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는 틀렸다. 이것만 체크하고 뭐 strong은 find의 목적격 보호였고 field도 이제 수일치 문제로서 나왔고 5번도 이제 수일치 문제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어땠어? 30번. 보통 이제 정답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보통 우리가 그치? 뭐 정답의 위치에 따라서 정답률이 갈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번. 30번에서는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링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이것의 어떤 스피릿, 정신을 상상해보는, 시각화시켜보는 한 가지 방법은 is like이면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죠. 그 soft pass라는 것을 to put pass 오솔길이라는 뜻이거든. 이 숲에 있는 풋패스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풋패스를 오솔길이라고 유추하기도 힘들거니와 그냥 풋패스라고 하면 돼. 그럼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링을 보려면 저것을 풋패스와 함께 비교해 보는 거,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풋패스와의 비교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tree가 falls across the 풋패스에 나무가 하나 딱 쓰러져 있어. 그러면 소프트 패스의 반응은 would be simply 단순히 뭐 하는 거야? redirect trail 길을 다시 만드는 거야. trail 오솔길 같은 거죠. 그래서 around the fallen tree 그 나무 주변에다가 트레이를 까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래 길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이 길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소프트는 뭐야? 돌아간다. 그 주변에다가 길을 깐다 이거죠.
어디 있어? 또 more interventionist. 그러니까 개입주의자죠. 그렇죠? 개입. 좀 더 개입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would be 또 remove 제거하는 것일 거야. 나무를. 그리고 복원하죠. 뭐를? 원래의 루트를 복원하는 거야. 느낌 오지?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가 대조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소프트 패스라는 것과 좀 더 개입하는 주의자라는 표현을 썼어. 이 둘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서 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지. 그지? 요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소프트 패스는 이건데 그럼 개입주의자는 누구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었던 푸패스와의 비교니까, 그치? 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 뚫고 잘라버리고 그냥 쭉 다시 원래의 길을 유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remove, 그쵸? 잘 맞게 쓰인 겁니다. 원래의 길을 복원한다고 했으니까 나무를 제거해야 되겠죠. 맞게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still more interventionist.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still이니까 강조로 보셔도 돼요. much still far even a lot. 좀 더, 훨씬 더 개입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might be to straighten, pave the path, insert it. 그것을 좀 더 어떻게 직선전로로 만들어서 그걸 아예 포장까지 시켜버리는 거야, 이제는. 더 심하게 한다 이거죠. 그것을 길을 넣기 위해서 좀 더 영구적으로 in the landscape, 그 전체적인 풍경 아래에 좀 더 영구적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포장까지 해버린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럽죠. 그래서 진정한 high modernist steps,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매우 높은, 그러니까 모더니스트, 현대주의자들의 단계는 물론 to be create, 만드는 거야. 뭐를? 슈퍼 하이웨이. 그러니까 개인 여기 포장도 하다 못해 여기다 아주 큰 도로를 아주 깔아버린다 이거죠. 슈퍼 하이웨이를. 이게 뭘 제거해버리는 거야? 풍경을 아주 제거해버리고 straight through the obstacle, 이 장애물을 통해서 어떤 토포그래피, 이 전체적인 어떤 땅, 지형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장애물을 가로질러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장해낼 수 있는 그런 슈퍼 하이웨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야. 나무를 잘라내,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포장을 해, 또 그 풍경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슈퍼 하이웨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모더니스트도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야? more interventionist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초록색이었네요. 여전히 훨씬 더 강력한, 또 누구였어? 슈퍼 하이웨이를 만든다. 모더니스트. 다 이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방향성이 누구에 맞춰져 있어? 인터벤셔니스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주변에다 까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계속 밀어버린다.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뭐야? 이거는 결국 밀어버리는 거니까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has the unique advantage of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지적 어떤 겸손함에 뭘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뭐에 대한 존경? What we actually know about the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s. 이 어떤 강이라는 것의 움직임과 그의 환경적 효과 같은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존경을 피하면서 모디스트를 취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밀어버리고 슈퍼 하이웨이 깔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프트 패스와 대조적인 친구들이었잖아. 근데 소프트 패스는 어떻게 한다고? 아니, 쓰러져 있으면 쓰러진 대로 옆에다가 길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실제 강의 흐름, 환경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유지시켜주는 대상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로서. 근데 이 하드 패스 엔지니어링,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계속 이 모디스트의 방향성을 이끌고 내려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받아들이는 거지. 뭐를? variability, 다양성을. in the river's movement. 그렇지.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야. 뭐로서? 중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insignificant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환경적 효과나 강의 흐름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을 피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실제 그냥 갖고 있는 그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지. 뭘로써? 중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띠면서 우리가 유지시켜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 1, 2, 3, 4번의 동일성만 잘 가져가셨다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한번 31번은 어땠어? 33, 34는 맞고? 이번에 많이 어려웠어, 그지? 같이 한번 봅시다. 이놈의 새끼는 뭐야? 손진혁. 미쳤죠? 진혁아, 내신 다시 하지 않을래? 이럴 거면? 아우, 속상해 진짜. 형준이도 어금니가 학교 오늘 9월 모평을 푼 걸 터닝 포인트 삼아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좀 뭔가 영어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다, 혹은 내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게 있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잡아야 돼. 알지? 잘했어. 자, 빈칸 한번 보시게 되면 we know that animals have evolved variety of patterns. 이 다양한 패턴으로 진화를 해왔어.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뭐 조작해 가면서 perceptions of their predators. 그들의 어떤 포식자들의 인지를 조작하면서, 조작까지 하면서 이 다양한 패턴으로 동물들이 진화했다는 건 알고 있지. 포식자를 인지를 조작하면서. So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어떤 modicum of safety. 저 modicum이라는 단어가 밑에 소량이 나왔네요. 그렇죠? 소량의 어떤 안전을 스스로 보장해 가면서. 그러니까 프레데터의 인지를 조정하면서 자기는 또 안전을 가져가면서, 그렇지? 그렇게 생존을 하고 진화를 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Great Bower Birds는 활용을 했습니다. 빈칸을 in mating domain. 이 짝짓기라는 영역 속에서 빈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 문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연결사가 없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건 전에 있던 문장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하니까 결국 진화에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 뭐가? 요 메이팅 더메인을 진화의 개념으로 놓으셔야죠. 그렇지? 이 진화라는 영역, 짝짓기라는 영역 속에서 결국 그레이터 바우어는 새는 결국 빈칸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었다. 저 빈칸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포식자의 어떤 인지, 그들의 포식자의 인지를 조작한다라는 개념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짝짓기 영역에서 우리가 뭘 활용하는지 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수컷은 만들어, 바워를 만들어. 그래서 its function, 그게 그의 기능이 뭐냐면 제공하는 거야. 아레나, 영역을. 어떤 영역? 이 수컷이 보여줘. 암컷에게 standing and the avenue that 어디에 서 있는 이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암컷에게 보여줘. 뭐? leads up, 이끄는 to the bower. 이 bower라는 걸 이끄는 bower 쪽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길 한가운데 있는 그 암컷을 이렇게 암컷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컷은 장식을 하지. 이 에비뉴를 장식을 하지. 뭐로? 다양한 사물로 장식을 해. 이끌어야 되니까. such as 돌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하지만 말이야, 그 수컷들은 do not do so. 그렇게 하지 않아. in a chaotic manner. 어떤 혼란스러운 방식 속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 즉, larger object,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고 큰 물체를 placed closer to the bower. 여기서 bower는 저기 아니야? 그 둥지 같은데, 그렇지? 여기에다가 가까이에 큰 물체를 두고 작은 물체들은 farther away, 좀 멀리 두는 거야. 그러니까 chaotic,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라 바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어디야? 큰 물체는 거기에 가까이 놓고 작은 물체는 멀리 놓는 거야. 그럼으로써 어떻게? discrete, 이렇게 배치시켜 놓은 것이 뭘 만들어? first perspective,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이 신데렐라 캐슬의 정반대인 first perspective를 이끌어. 그럼 여기서 perspective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를 우리가 궁금증에서 봤을 때 25년 6월 모의고사가 떠올라야 돼. 고등학교 2학년.
25년 6월 모의고사 거기에서 고2 거 거기에서 퍼스펙티브가 뭘로 나오지? 관점이란 뜻이 아니라 원근법이라는 뜻으로 나와. 그러니까 큰 물체를 바워 근처에다 놓고 작은 물체를 거기에 멀리 떨어뜨려 놓으니까 원근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신데렐라 캐슬에 반대되는 원근법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 the bower가 appear smaller than, 실제 그 크기보다 작게 보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perspective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동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 이 courting on the bower now appear larger. 따라서 좀 더 매력적으로 피메일에게 보이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오 안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수컷이 뭐야? 지금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피메일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짝짓기의 형태. 그러면 짝짓기에 성공할 때는 짝짓기라는 영역에서는 바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원근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크게 보이게 해서 매력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 결국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빈칸화 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한 건 결국 어디에 맞닿게 되어 있어? 아까 쌤이랑 잠깐 유추했었던 생존에 있어서의 포식자라는 애들의 인지를 조작함으로써, 물론 여기선 포식자가 아니라 피메일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짝짓기의 영역이지만, 짝짓기의 영역이라는 것도 결국 얘네들의 이바오브 진화에 있는 데 있어서의 연장선상인 거잖아. 이 짝짓기라는 영역도. 그러니까 프레데터의 인지를 조작함으로써 생존도 했겠지만, 안전도 유지했겠지만, 짝짓기의 영역에서도 퍼셉션의 조작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가져간다? 이 피메일의 attractive, 메일의 attractive를 통해서 피메일을 유혹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담고 있는 게 유전적 다양성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적 편향이 되겠죠. 그렇죠? 인지적 편향.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걸로 매력을 끌었다. 이 목소리로의 매력도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아까 데코레이터 잠깐 나와가지고 있지. 장식한다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원근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를 인지적으로 조작시켜서 매료를 시킨다였으니까 단순 데코레이팅만은 가지고는 정답을 유추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위치적 이점, 물론 여기 멀리 있다 이런 표현 썼으니까 뭔가 그럴싸하지만 아니, 결국 이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도 결국 데코레이팅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로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원근법까지를 가져오셔야 돼요. 원근법으로 보여서 더 커 보이다, 작아 보이다가 되셔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메이팅 스킬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32번. 요거하고 좀 쉽시다. 빈칸부터 먼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사실 인과관계 연결사가 빈칸 문장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앞에 게 이제 원인이 돼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구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 이런 연결사 하나로 글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엠퍼시는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고, 좀 더 많은 어떤 공감을 위한 처방은 결국 빈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원인이 이러하다 보니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은 빈칸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그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답의 근거는 여기 있어야 되겠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They argue. 그들이 주장하기를 에디아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공감안을 강력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와 함께? In our group. 우리의 그룹 내에서. 그리고 저항하더라. 공감하고 저항해. empathizing. 공감하기를 저항해. 어디? 아웃그룹스에게는.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 토트넘 하스퍼에 손흥민이 있었을 때 토트넘은 인그룹이었어. 그치? 그래서 항상 토트넘의 그 라이벌인 아스널이랑 경기할 때는 내가
그러니까 북런던 더비가 어떤 개념에서 비롯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스날은 개새끼들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인그룹으로 형성하지. 근데 손흥민이 LAFC로 이적을 하면서 어떻게 돼? 관심 밖의 분야가 되고요. 토트넘, 그치? 걔네는 이제 아웃그룹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걔네들과의 공감하는 것은 뭐 하게 돼,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인그룹, 이제는 LAFC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MLS 팀이지만 내 팀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손흥민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인그룹과 함께는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엠퍼사이즈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고통을, 뭐 아웃그룹의 고통을, 그렇지? 컴피티티브 경쟁이 있고 위협을 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아웃그룹의 그 고통을 즐기기도 한다. 토트넘이 왠지 손흥민이 이제 없으니까 졌으면 하는 바람, 그렇지? 막 이런 생각도 이제 조금 이제 들지, 그렇지?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공감에 있어서의 처방은 공감을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빈칸해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한 정답의 근거도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그룹을 좋아해야 되고 아웃그룹을 싫어해야 돼.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그렇지? 그의 처방은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게 딱 그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 자, 엠퍼시는 그들이 주장하기를 공감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 entrench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entrench도 그치 확립하는 거야. 그치? 확립할 수 있는 거야. 갈등이라는 거야. 그리고 강요하기도 해. 우리에게 뭐를? into us versus them. 우리 아니면 그들, 우리 대 그들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강요하기도 해. 갈등을 더 확립할 수도 있고. 우리 대 그들이라는 정신, 멘탈리티 이런 거. 한일전 이런 거 장난 아니야. 옛날에 한일전은 진짜 와 진짜 피 터졌지 진짜. 가위바위보도 쥐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침내 심지어 입은 외는 강조문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양보의 의미니까. 심지어 we try to empathize 우리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때조차도 뭐 타인과 어떤 타인? dissimilar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은 우리와 같지 않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어떤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할 수 없어. 뭐를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대. 그치. 뭐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 아니야.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주의 하면서 그지? 갑자기 막 한국사 배우면 막 부들부들대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공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감은 할 수가 없어. 그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뭘 야기시키면서 오해 같은 걸 야기시키면서 frustration, 뭐 좌절 같은 것들을 야기시키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이 처방. 이 표현이 참 어려웠어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 vs 그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담고 있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게 포인트였어. 첫 번째, 이해해야 돼. 보이지 않는 갈등을 그 그룹 내에서. 아니야. triggered, 처방. 즉, 더 많은 공감은 어떻게 해야 돼? triggered, 유발돼. 필요성에 의해서. 해결책 오브 감정적 갈등. 요 그럴싸했어. 그치? 감정적 갈등의 어떤 해결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유발되어진다고. 감정적 갈등이 아니야. 감정적 갈등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유사 그룹과 비유사 그룹을 얘기한 거야. 인그룹과 아웃그룹. 그치? 근데 여기 감정적 갈등은 한 단계 더 간 거야. 감정적 갈등에 대한 감정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 감정이 있긴 있었네. 그치? 근데 이거는 그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더 나아간 내용인 것 뿐이지 핵심적 내용은 앞에 있었죠. 3번, 처방은 더 많은 공감은 종종 어떻게 해야 돼? counterproductive. In case of, 그치. 이 갈등의 경우에서는 그 반대적 생산성을 가지고 지니고 있어.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갈등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대조적 생산성, 대비되는 생산성. 그러니까 제가 잘못돼야 내가 행복한 거야. 그치?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공감의 처방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4번, 기능을 하는 거야. 뭐로서? 촉진제로서. Resolution of social disharmony. 사회적 부조화가 아니죠. 사회적 부조화의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이 유사 그룹이냐, 비유사 그룹이냐, 인 그룹이냐, 아웃 그룹이냐, 이게 핵심 쟁점에 달려있던 방점이 거기에 찍혔어야 돼. raise question, 질문을 하는데 부정적인 태도, 어디 쪽으로? 사회적 구조, 계속 사회적 구조와 얘기하고 있네. 이거의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의구심을 계속 일으킨다. No. 갈등이 있어서 반대되는, 대립되는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공감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반대편의 고통이 더 즐거워야 돼. 그지? 야, 나는 토트넘 아스날의 그 정서를 들어보기만 했지, 그 사람들이 자꾸 북미래, 북런던의 어떤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나도 뭐 이렇게 깊게는 모르거든? 근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러니까 뭐, 결국 아스날도 1위를 못하고, 리그전에서 1위를 못하고, 컵도 하나도 따지를 못했으니, 결국, 뭔데, 토트넘은 작년에 이제 손흥민이 유로파 리그를 들었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진짜 거기 막 피 터지게 싸우더라. 뭐 어쨌든 인그룹 아웃그룹의 핵심 방점, 이게 핵심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33번부터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33번부터 또 보도록 합시다. 빈칸 문제가 원체 만만치 않아가지고 봅시다. 소재부터 먼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Compared to other ecosystem. 첫 번째 문장, 빈칸 문장이죠. 다른 생태계와는 달리 숲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숲의 다양성. 근데 숲이 다양하다는 것이 should not necessarily, 항상 빈칸이나 어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포함된 부정어는 꼭 특별한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저 표현 때문에 사실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의 방향성에 반대 방향성을 넣어야 쟤와 같이 부응해서 같이 결합이 돼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숲이 다양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빈칸인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지나 미도우스, 그래스랜드도 다 유니크한 바이오타 2. 유니크가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돼. 첫 번째, 이 세 가지 것들이 각자만의 독특한 생명체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체계는 뭘 얘기하냐면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생명군집. 뭐 생태계를 이해한다고 못하셔도 되고, 어쨌든 얘네들도 그들만의 독특한 생명군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역시라는 말을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동일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숲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처럼 역시 얘네들도 다양한 생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유니크라는 게 그거잖아. 너 다르고 쟤 다르고 걔 다르고 얘 다르고 다 다른 거니까 다양성인 거야, 이것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숲처럼 이런 독특한 그들만의 단독적인 뭐 이런 의미 되고 다양한 어떤 생명군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하다고. 비록 그게 종종 not as rich as a forest biota. 그치? 이 숲의 어떤 다양성만큼은 다양하진 않더라도 그들만의 다양성들은 존재하고 있다. 얘네들은. 그래서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 이러한 어떤 과정의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 무슨 the problem of 명사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던 명사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적 표현으로 가셔야 돼. 다양한 거 좋아.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have been described, 묘사되어져 왔습니다. 뭐로부터? 많은 places such as Iceland, South Africa 뭐 이런데 여러 장소와 같은 많은 장소로부터 다 이런데 이런 거 있어. 이런 말이지. 하지만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문제점 들겠다는 거야. 문제 얘기하는 거니까.
The classic example of this, 이것의 어떤 전형적인 예시는 어디서부터 오게 돼? Scotland, Northern England. 여기에서 오게 돼. 근데 여기에서의 전형적인 예시가 뭔데? 더 구체적인 얘기. 여기서라는 건 그 스코틀랜드나 이제 영국, 그렇지? 영국의 북쪽 영국의 이 포레스터리 커미션이라는 앞글자 대문자인 거 보니까 어디 기관인가 봐, 그렇지? 그래서 이 포레스트에 관련된 기관이 has drained, fertilized, and fenced extensive area of wetland. 이 습지를 더 확장된 영역으로 펜스, 울타리를 쳐놓고 fertilize, 좀 더 비옥하게 했으며 물을 빼기도 했다. 습지니까 물을 빼기도 했다 이거. drain, 배수도 했다 이거야. 뭐 하기 위해서? facilitate turning, 그 습지들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죠. turn A into B. 그 습지들을 뭘로? 숲으로 바꾸기 위해서 물도 빼고 비옥하게 한 다음에 연장된 영역을 펜스를 치기도 했어. 울타리를 더 쳐놓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명군을 숲보다는 좀 덜하지만 갖고는 있는데 얘네들이 더 풍부하니까, 숲이 더 풍부하니까 이 예시 속에서 숲을 결국 뭘로 바꿨다? 습지를 뭘로 바꿨다? 숲으로 바꾸려고 했다. 시도를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포레스트의 그 증대시키는 거, 포레스트의 어떤 그 영역을 증대시키는 거, 영국에서 증대시키는 것이 is certainly, 확실히 바람직한 목표이긴 해. 그리고 most of the, 이 기관의 그 대부분들, 이 기관의 어떤 노력의 대부분들이 다 향해져 있었어. 어디 쪽으로? 그 지역 쪽으로. 어떤 지역? forested before. 그러니까 숲화되어지는 거. 숲화되어진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숲이 되어지는 거. 숲이 되어지게끔 하는 것 쪽으로 향해져 있어. before, 뭐 하기 전에 이 양들이나 그들의 어떤 그 지키는 사람들이 come to the island, 섬에 올 때까지. 하지만 그러니까 습지를 계속 비옥하게 만들고 이게 숲화시켰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섬에 오기 전 그 그 지역을 습지를 이제 숲으로 만들었는데 생태학자들이 빈번히 불평불만을 하더라. 뭐에 관해서? 이 커미션스 워크, 이게 뭔데? 습지를 숲으로 만든 거.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더라. 왜냐? 그것이 not restricted, 규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숲의 어떤 지역들을 조차도 규제되지 못하고, 또 두 번째, 그 숲이라는 것이 숲에 형성된 숲이 usually composed of, 뭐로 구성되어 있어? 외래종 나무들로, 이국적인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 또 세 번째, 그 야생도 위협을 받아.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서 위협받는 어떤 야생동물들도 뭘 포함해? 많은 흔치 않는 종들. 그러니까 외래종이 되겠죠, 그렇죠? 외래종 같은 것들도 포함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세 가지 because and because가 결국 컴플레인 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즉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것을 생태학자들이 비판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숲이 다른 습지나 지역에서 비해서 생명군들이 넓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모든 것을 숲화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다. 그렇지? 그게 그래서 뭐가 정당화, 낫이 붙었으니까 뭐가 들어야 돼? 정당화라는 말이 여기에서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지. 숲이 다양한 생명의 군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converting A into B, 이 non-forest, 그러니까 습지를 얘기하는 거죠. 습지를 꼭 숲으로 바꿔야만 할 그런 정당화가 되지는 않는다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숲이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한들 다른 숲이 아닌 공간들을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컴플레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바꿔서는 안 된다. 왜? 그들만의 독특한 생명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주셔야 될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는 글쎄 모르겠어. 이제 선생님은 해석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reading and comprehension이 있어야 되는, RC를 우리가 독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reading하고 comprehension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장치들을 가지고, 물론 장치들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쓰도록 합니다. 그 장치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거든요. 이해를 위한 포인트.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해석은 됐는데 이해는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말을 빌어다 보면, 해석도 사실 해석에서 끝나면, 번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해까지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돼. 이번 구평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방증하고 있는 게 딱 그런 내용들이거든. 해석만 해서는 절대 안 돼. 이해 좀 해. 앞에 있는 말의 재진술이 뭐야? 이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야? 이런 것들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 for example.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시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주셨다면 이것도 이제 풀 수 있는 방법. 이게 일반화고 이게 구체화잖아. 우리가 해석을 잘해줘야 돼. Gathering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들의 선호도를 다 모아봤을 때, 뭘로? 하나의 집단적 선택으로 모아놓았을 때. 이 표현이 뭐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선호도를 다 모아서 하나의 집단적 선택으로 갈 때. 야, 오늘 우리 반 뭐 먹을까? 피자 먹을까? 쌤 저 피자 알러지 있는데요. 그럼 넌 뭐 먹을래? 전 짜장이요. 그래? 그러면 피자 말고 그냥 그래 중국집으로 갈까? 그럼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이런 것들. 아, 우리 하나로 통일해서 시키자. 이렇게 하나의 집단적인 어떤 선택으로 가게 됐을 때, 여러 다양한 요소들의 선호도를 모아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기 쉬워요. 쉽게 보여질 수 있어요. 뭐가요? 데디아가. 특정 경우는요, 빈칸하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상황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예를 들어 만약 두 개의 대안책이 있어. A와 B가 있는데 two agents such that one preference, 그러니까 두 개의 요인들 다가 that 하나는 A를 선호하고 또 다른 하나는 B를 선호해. 둘이 있는데 두 명의 요원이 있어. 그래서 there is, 그렇게 있다면, 그러면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of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without violating. 이건 있다. 하나의 대안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방식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넌 뭐 먹고 싶어? 짜장면이요. 짜장면. 넌 뭐 먹고 싶어? 저는 돈가스요. 그래? 짜장면, 돈가스? 그럼 이건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돼. 그지? 짜장 짬뽕은 중국집이라는 공통점이 아니야. 그것도 다른 거니까. 그지? 어쨌든 뭐 하지 않고서는 대안책이 없어? Without violating, 위반하는 거야. One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 이 두 개의 기본적인 공정의 조건의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대안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요소는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짜장면 먹을 애가 돈가스를 먹든지, 돈가스를 먹는 애가 짜장면을 먹든지, 둘 중 하나가 결정적 요인이 되셔야 돼. 그게 우리가 뭐라고 알려져 있는 거야? anonymity, 그 다음에 neutrality. 이 두 가지로서 알려진 거야, 이게. 그래서 anonymity는 요구해, 데디아를. 뭐? 집단적 선택이 to, 뭐뭐 해야 한다. be independent,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요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들, 이런 것과는 떨어져야 되는 반면에 이 neutrality, 이건 딱 봐도 중립성이라는 단어겠죠. 요구해, 뭐를요? impartiality, 이런 단어 무슨 단어야? 이거 impartiality, 이거 우리 많이 했던 단어잖아. 파트가 부분이야. partial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 not whole를, 전체를 의미하지, 전체가 아닌을 의미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이지 않은, 편향된이라는 뜻이야. 근데 다시 여기에 임이 붙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얘는 편향성이 되는 거고, 임이 붙게 되면 공정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뭐야? 집단적 선택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toward 어디 쪽으로? 그 대안책 쪽으로의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해석이 좀 어려웠었던 포인트가 하나가 이거지. 그러다 보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측면들의 요소들이 있다 보니 allowing lottery, 로터리가 이제, 로터리 무슨 뜻인지 알았어? 로터리? 로또가 이제 로터리에서 온 거잖아. 로터리 복권이야, 복권. 그러니까 복권 방식을 허용한다는 것. 뭐로써? 소셜 아웃컴, 이게 사회적 결정, 사회적 결과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의 대안책 중에 한 사람은 이거, 한 사람은 저거를 좋아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안책으로서, 결과로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복권 방식을 허락한다는 건 따라서 seem like 뭐처럼 보여? 필수적인 것처럼 보여. for 뭐에 있어서? 공정한 집단적 선택에 있어서. 그럼 특정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는 어떤 선택권에 있어서의 집단적 선택의 공정성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터리 방식이 필요하다. 로터리 방식이 뭐야? 뭐 복권이면 복권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 로또 갖고 해볼까? 로또도 다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다만 그게 850만 분의 1인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번호를 6개를 찍었어. 45개 중 6개를 찍은 사람, 그 번호를 맞춘 사람에게만 그걸 다 획득할 수 있는 1등 상금을.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무작위 방식 아니야.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가장 흔한 determining list social choice 방법은 기능은 여기 가죠. deterministic, 그치? 결정적인 어떤 사회적 선택, 가장 공통적인 사회적 선택은 기능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복수 방식과 같은 기능들이다. 이렇게 가셔야죠. only deterministic. 오직 결정적입니다. 뭐 하는 한? There is no tie. 뭐가 없는 한. tie, 우리 그 기록 얘기할 때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타이하다. 그러니까 비기다. 혹은 또 동일하다. 누가 쳤던 안타 기록과 타이 기록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타이, 공통되는 어떤 요소가 없는 한 이게 이제 디터미니틱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사회적, 그렇지? 요소는 이 서로 맞물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no tie가 보통 resolved, 해결돼 by drawing a line. 많은 것을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산으로 가버려. drawing a line이 이게 몰라도 돼. 사실 여기 밑에 써줘야 될 단어거든, 얘는. drawing a line이 이제 제비 뽑기라는 뜻이야. 근데 몰랐을 거야, 고3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 deterministic.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제비 뽑기라는 말을 아는 사람만 정답의 근거로 삼아라는 얘기였고, 결국 다시 로터리 방식의 사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정답의 근거로 놨었던 그 로터리 방식의 사용은 뭐 selection of official, 공식 석상의 어떤 그 선택을 위한 로터리 방식의 사용은 흥미롭게도 goes back to the world's first democracy of Athens. 그치? 그래, 아테네의 어떤 첫 번째 민주주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로터리 방식 자체가 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권의 선호도를 집단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널리 여겨졌거든. 뭐로써? 주요 특징. 이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으로서 뭐가? 로터리 방식이 요구가 됐거든. 그래서 has recently gained, 최근에는 뭐를 점차 증가하는 관심을 얻게 있어. 뭐에 있어서? 이 정치과학에 있어서 로터리 방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 제비뽑기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 우리가 딱 하나 로터리 방식만이 이 어떤 선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특정, 그치?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로터리 방식을 말하고자 하는 정답의 포인트를 찾아보자가 34번 포인트 아니었겠어? 그래서 요구한다. 뭐를? 랜더미제이션을. 또는 다른 수단을, 타이 브레이킹, 이 맞물리는 것이 없는, 그치? 이것을 깨는 다른 수단, 즉 그게 랜더미제이션이죠. 그걸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번 한번 보게 되면 특정 경우가 이런 랜더미제이션을 요구한다가 정답이니까 이것이 demonstrate, 증명한다. 얼마나 impartial, 공정한지, selection이 선택하는 것이 이게 validate가 유효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유효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지. 미안. 선택이 얼마나 공정한지, could be invalidate, 그것을 증명한다. 의주동이죠. 선택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No. 비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요. 특정 경우에서 그 선택권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뭐를? 결정적 체계. 선택하는 voter, blindly. 이 맹목적으로 한다는 게 틀린 거야. 안 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맹목적으로 선택이 아니고요. rely upon, 의존한다. 뭐를? neutral agent, 중립적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A가 좋아, 돈가스가 좋아, 짜장면이 좋아. 야, 니네 그거 둘 다 안 되니까 떡볶이 먹자. 이런 식으로. 뭐 중립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넌 뭔가 짜장면의 그 느끼함을 원하는 거고, 너는 그 돈가스의 바삭함을 원하는 거니까, 너 돈가스의 그 기름진 것을 원하는 거니까, 둘 다 기름진 뭔가를 딴 걸 할 수 있는 중립적 요인. 그런 게 있어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5번은 요구한다.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 예측 불가능성. 이 민주주의에 본질화되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의 이해를 요구한다. 민주주의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민주주의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 로터리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그래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34번이었고요. 36번으로 한번, 36번 맞았댔나? 36번은 뭐 원체 여기에서는 그 구조만 얘기를 할게. 트레디셔널리 얘기였었고, 트레디셔널리의 얘기에 있어서 무슨 얘기였죠? 여기 마지막에, 그렇죠? 학생들이 글을 쓰는데 주제를 선생이라는 말은 안 나왔고 개입 없이 글을 쓰게 된다. 이게 옛날 방식의 특징이고, 사실 A번 읽었을 때 뭔가 글 쓰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initially 처음에는 brainstorms, ideas, 자기네가 이제 brainstorms 하게 되면 생각을 해내는 거지, 그지? 뭐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글을 직접적으로 써. 하지만 그들은 they have repeated conferences with the teacher. 선생님과 함께 회의를 해가면서 반복을 한다 이거야. 그들은 반복된 컨퍼런스 회의를 하게 된다 이거죠.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without interruption 저게 선생님이죠. 얘는 with teacher. 그러니까 옛날 방식과 현재 방식의 대조점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다? A번이었다. 그지? 그다음 BC 한번 보게 되면 in this way. 그럼 in this way를 박스글로 받으려면 어디로 받아야 돼? 얘가 선생님의 개입이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찍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미 이분법 구조로서 글은 나뉘어져 있어. 박스글과 A글로. 그치? 그러면 이제 B와 C를 읽었을 때 얘가 지금 선생님의 개입 없이 하게 되면 박스글로 계속 연결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뒤에 선생님의 개입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A 뒤에다가 놓으면 되고, 그지? 그 얘기를 하면 돼. In this way, 학생들은 보는 법을 그들의 어떤 글쓰기를 as someone else reading, 누군가의 글을, 그리고 향상시켜 둘 다 expression of meaning, 의미의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 그리고 형태들을, 그들의 글쓰기의 형태들을. 왜? 그들이 draft, 초안하고 redraft, 다시 써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글쓰기 방식을 배운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그 B 같은 경우는 개입 없이 혼자 쓰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지가 글쓰기를 봐, 누군가의 글을 쓴 거를 봐,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의미의 표현을 확장시키고 그들의 글쓰기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야. 선생님의 개입이 없는 거야. 얘 같은 경우. 그렇지? 그러니까 B가 박스글로 연결이 된다. C번 같은 경우도 consequently가 인과관계 연결사, 따라서란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순접의 방향성이야. 근데 선생님이 골라줘, 평가해줘. 학생들이 무엇을 쓸지 이거 개입한 거잖아. 그러면 개입 없이 한다라는 말은 유일하게 누구뿐이었어? B뿐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B뿐이었다. 혼자 한다. 그러면 혼자 한다가 B가 나왔었고, 그러면 on the other hand부터는 아니, 선생님과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A가 될 거고, 그걸 구현하는 게 누구였다? C였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았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이분법 구조만 잘 이해하고 푸셨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37번 가보도록 할게요. 37번. (37번은) 아마도 어느 정도 지점에서 you have seen, 너는 봐왔을 거야. 몇몇 수학적 글들을 봤을 거야. 근데 그 수학적 글들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야. 뭐 선생님 같은 사람. 지금 보면 난 옛날에 이런 거 어떻게 했나 싶어. 이런 기호들 말이야. 그치? 이게 수학적 라이팅이 되겠지, 그렇지? 또 기억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냐?
슬픈데? 아, 리미트 진짜 많이 썼다. 리미트. 뭐, x가 뭐 0으로 갈 때. 맞아?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표현들 많이 썼다. 근데 이거 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게 미적분은 쌤이 다 했는데도, 야, 아무튼 이런 게 뭐 수학적 기호 아닐까? 그치?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아, 읽기는 읽는데, 보기는 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ABC를 읽어보는데, 자, 그 복잡한 표기법이야. 노테이션, 표기법. 그 복잡한 표기법은 might spring to mind. 마음속에서 spring to 하면 튀어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튀어져 나올지 모르는 그런 표기법. 즉, 그게 뭔데? 뭐, strange dashes, 뭐, 낯선 대시 모양, 뭐, squiggles, letters, 뭐, 글자들 말이야. 뭐, 비비 꼬여진 뭐, 글자들. 뭐, 이런 모든 것들. 이 생각에 나오는 그 복잡한 표기법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정말로 quite modern, 꽤나 현대적이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 일단은 수학적 기호에 대한 어떤 보긴 하지만 이해는 안 돼. 근데 A번을 우리가 이렇게 좀 곱씹어 보게 되면 복잡한 표기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현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 근데 표기법이 어떻대? 본동사? 분명하대. 그럼 앞에 이런 수학적 라이팅들을 복잡한 표기법이라고 인지를 해서 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면 논리적 단절이 너무 커버리죠. 그러니까 A번은 잠깐 뒤로 미루자라는 생각. 그리고 B번 한번 보시게 되면 B번은 you would not be the first. 너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서 내용상 봤을 때 그 수학적 글쓰기라는 걸 네가 보기는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닐 거야. 안심하게도 심지어 전문가 수학가들도 때때로는 have to rely on, 의존해야만 해. 뭐에? 토론, 논쟁에. with 누구와? 컬리그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얘네들은 디스커션 없으면, 다른 수학자들과의 디스커션 없으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영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너는 보지만 이해 못할 거야. 너가 혼자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계속 너에 대한 관점을 필자가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수학자, 전문가들도 그거 이해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B번이 가장 유력했죠. 자, put simply 알고 있었어? 이거 우리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쌤이도 지금 이거 문제 풀고 나서 다른 여러 강사들 봤는데 솔직히 put simply를 되게 많이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하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 put이 문장 앞자리에 존재하게 되면 PP잖아. 분사구문이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put 자리는 설명하다 이 뜻이야. put simply는 이제 단순히 말하면, 그러니까 요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약 연결사야, 얘는. 요약을 담당하고 있죠, 얘는. 그래서 일단 B번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전문가도 이해 못해.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C번은요. 요컨대야, 요컨대.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going on for us.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수학적으로 흐르는 뭔가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표기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mathematical한 going on for us to say.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That is, 이거 수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수학적 뭔가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요약해보면. 그럼 요약해본다라는 건 이 전체에 대한 글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치? 그러니까 수학적 something이 있어야 해. 이 정도로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여기 부분에서 A, B, C 중에 A번은 X, B번은
얘가 가장 유력하고요. 그렇죠? 요약한다는 건 사실 너 이해 못해? 요약한데 수학적 something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내용도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힘들죠. 그래서 요걸 부연 설명하는 건 오로지 B번뿐이었다. 그럼 B의 마지막 내용 보시게 되면 하지만 how do you recognize 어떻게 인지를 해야 돼? Some writings 그 글쓰기가 is mathematical이라는 걸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거 딱 보고 이거 수학이야.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알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로 요약컨대라는 것으로 이걸 요컨대는 그러니까 실제 얘기해서 앞에 썼던 얘기들을 바로 요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약 포인트는 뭐야?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질문의 요약으로서 질문으로 가져야 되니까 사실 C번은 부족했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럼 그 복잡한 표기법이 어떻게? 뭐 해야지만 분명한 거야? 분명한 신호가 되긴 해.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정말로 현대적인 것이다 라는 걸로 연결이 되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had been going on. 아, 이거죠, 이거. 수학이 had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before 뭐 하기도 전에 dash나 squiggles 막 꼬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학이라는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게 누구야? 요거죠, 요거. Something mathematical going on. Mathematics had been going. 요게 이제 요걸로 연결이 되죠. 수학적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으로서. 그치? 그래서 B, A, C 이렇게 잡아두시는 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많이 오답 포인트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선생님 A 다음에 C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요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서 B에서 A로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왜냐면 그게 수학적 표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표기법이 이러하거든 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B에서 A로 가는 건 괜찮았는데 아니 그러면 선생님 요컨대 다음에 나온 저거 다음에 어떻게 요약본을 얘기해요? 요 얘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요 포인트를 아까 A번 마지막 부분에서 잘 잡아줄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게 여기에서 핵심이었죠. 이렇게 B, A, C 잡아두시면 되겠고 38번 맞았어? 여기서는 다 맞았어? 그럼 39번 하나만 갈게. 오늘 마지막 39번까지만 가보도록 합시다. 38번도 이제 논리적 단절이 조금 명확했기 때문에 크게 다루진 않도록 하고 그러면 40번도 좀 빈칸에 그 요약문의 정답이 좀 강하게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거 제끼고 오늘은 그러면 39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생존의 문제, 여기서 생존이란 말이 조금 이제 겉돌 거야, 사실. 근데 글을 읽어보다 보면 느낌이 오겠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요걸 마주쳤을 때 보면 생존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root of many of the historian problems. 이 역사의 문제들의 어떤 대다수의 뿌리에 그 생존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나왔죠? What has survived 생존한 것이 may not necessarily 반드시 be more significant 그렇게 더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뭐보다 what has not survived 그러니까 생존하지 않았었던 것보다는 반드시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많은 역사가들의 그 기원에 그 생존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살아있다라고 해서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게 남아있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닌 거야.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유적이야. 혹은 없어졌기 때문에 걔는 중요한 유적이 아니었던 거야. 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의 문제는 결국 역사가들의 어떤 그런 대다수의 문제의 뿌리 안에 깊이 녹아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 여기서 그래서 생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아있는 것 정도로 이제 잡아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역사에 있어서 생존은 뭔가 그 인류의 생존 막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남아있는 것의 개념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역사가들은 증거를 사용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what happened and why i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사용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건축적 역사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네. 건축 역사에서 이 증거라는 것은 may take a form, the building, 건물의 어떤 형태를 취할지 모르며 그 자체로, 또는 그 건물들의 소유격 뒤에 있으니까 명사죠. remains, 그치? 유적들, 그 다음에 문서들, 뭐 기타, 뭐 계획, 그림, 뭐 묘사나, 그 다음에 뭐 다이어리나 뭐 지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역시 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stories, history, 역사의 그 어떤 특정 기간의 어떤 하나의 그림, 우리의 그림은 is derived from, 어디에서 오게 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게 돼. 또 such as 뒤에 뭐와? paintings, literatures, 뭐 these 행위, 건물, 뭐 다른 뭐 예술 작품들 that has survived, 여태까지 생존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건축의 형태 자체가 건축 역사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라는 역사의 특정 기간의 우리라는 존재의 그림은 어디에서 오게 돼?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의 원천으로부터 derived from, 오게 된다, 유래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이 have survived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을 생존해 왔어. 그럼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까지는 법부터 먼저 깔고 하자. 하지만 왜냐하면 논리적 단절이 여기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역사적 중요성이 i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수천 년을 버텨서 살아왔는데 그게 역사의 중요성이 반드시 이 내구성, durability,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내구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수천 년을 버텨서 그래 남아 있었구나, 수천 년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튼튼하고 크고 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의 그 2번 앞에 내용은 역사에 생존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역사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를 알 수 있게 되고 건축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야 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역사에 대한 건물의 흔적으로서 피라미드 얘기하는 거 좋아. 그게 수천 년을 살아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적 단절이 일어난 거야. 왜? 그런 의미를 얘기한 적 없었거든. 하지만 역사적 중요성은 내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단절. 그러면 어디에? 2번 자리에 그걸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2번에 논리적 단절이 있네.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많은 역사가들의 어떤 문제들, 많은 역사가들의 어떤 그 문제들의 그 뿌리 안에 존재를 하며, 즉 남아있다라는 것이 결국 반드시 더 중요한 건 아니야. 안 남아있다라는 것보다. 그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예시가 되셔야 되겠죠. 3번은 these buildings를 앞에 있는 피라미드로 잘 받았다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힌트 같은 거 주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보게 되면 더 명사, 오브 명사 나왔을 때 지금 나온 거는 the 박스글에 problem of survive잖아. survivor. 그럴 때는 요 뒤에 있는 명사 있죠? 요 뒤에 있는 명사가 꼭 앞에 존재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프로블럼화 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소재가 어디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앞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 있었죠? survived. 이 표현. 3번 앞에서도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올렸다. 여기 survived 있죠. 그리고 여기도 surviv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이 박스글에 있었던 the problem of survival은 결국 정답의 근거가 어디? 2번 아니면 어디? 3번에만 존재를 할 수 있었던 거야. 나머지는 없었고. 오케이? 그게 여기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건물이라는 것이 이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어떤 일부였습니다. 그 풍부하고 다양한 어떤 문화의 대다수가 has been lost, 손실되어져 왔었지. 그지? 이 얘기인 거고. 근데 얘는 그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these buildings가 여기 앞에서 얘를 받고 있으니까 단절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이런 식으로 2번화 시켜서 풀어도 어떤 스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 까지.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듣기 평가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